텍사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모두 미국 남부에 있는 주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 남부에 있어서 재난을 많이 당한다, 태풍, 홍수가 많다, 또 있습니다. 둘 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다, 이거죠.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많은 재난을 겪었던 텍사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연방정부가 긴급 재난 대비용 보조금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니 청원서를 내봐 라고 하는 청원서 작성 공문에 두 주 모두 기후변화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텍사스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두 주가 연방정부에 긴급 재난 대비용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한 수백 페이지짜리 서류에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이런 단어가 한마디도 없었다. 그럼 최근 태풍,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변화하는 해안 조건, 불안정한 영향과 불확실성,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한사코 기후변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공화당 연방정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고 싶은데,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많아졌으니까 이걸 공식 서류상에는 되도록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나 안 보이지 하는 타조, 이런 새가 있죠. 각자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은 극구 거부하는 사람들,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합니다. 같이 가시죠. 그리고 오늘은 돌발 경제 퀴즈 있습니다. 상품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역사, 문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국가 분석 방법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최근 유럽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배경도 좀 이해가 가능하고 경제 전망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국 브리튼이죠. 탈퇴, 엑시트,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5분 선정해가지고 신환종과 함께 떠나는 글로벌 투자여행 책 5권, 그리고 24일에 출연하셨었죠. 김강하 씨의 클래식 인문교양서, 클래식과 경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인 더 가든이라는 책 5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월간 세계 경제 리포트,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책 선물까지 또 청취자분들께 두둑히 글로벌 투자 여행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 네. 예. 이걸 가지고 오늘 또 내용을 하고 앞으로도 이 내용 가지고 좀 꾸준히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책이죠? 글로벌 투자 여행. 네. 신환종과 함께 떠나는. 예. 이게 실은 저 2018년에 예. 저 팟캐스트 신과 함께 예. 해서 저희가 그 신과 투어라는 예. 해외 여행을 하면서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까지 해보자. 근데 저희 금융견들은 원래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컨셉을 예. 너무 무겁지 않게 그
해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라 좋고 저 나라 좋은데 실은 이 나라 투자하면 어떨까? 요런 컨셉으로 했던 그때 정치 경제 역사를 쫙 같이 그렇죠. 그때 저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그 어떤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게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냐? 그래서 재밌네. 예.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고 또 공부도 하고 하는 예. 건데 그 논문과 그 리포트와 십몇 년 동안요? 예, 그 아마 제가 해외 투자 애널리스트로는 아마 거의 1세대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우리나라 해외 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실은 책을 좀 마무리하게 됐고요. 예. 예, 이게 실은 제가 저번에 한번 2008년 금융위기 때 저희가 이제 금융 예측을 잘해가지고 예. 그 뭐 증권인상 받았다 그랬죠. 예. 자, 아, 그때 자랑이시, 보니까 자랑 또 하시네. 실은 증권인상.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때부터 금융투자교육원을 저희가 한 12년 동안 강의를 우리 저 펀드 매니저 예. 또는 PB 분들 아마 국내 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의 거의 50-60%는 거의 다 제 강의를 들었을 텐데요. 예. 그 왜 그렇게 했냐면 2008년에 그때 은행들한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근데 각국들이 그 문제를 다 떠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다 떠안았잖아요. 예. 미국도 유럽도. 그랬죠. 그런데 미국처럼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해결이 됐는데 양적완화든 재정정책이든. 예. 근데 이거를 떠안아서 문제가 생긴 나라들이 생겼죠. 그랬죠. 유럽의 나라들이죠. 남부 유럽의 유럽에. 재정위기 뭐 등등등.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민간 은행의 문제가 이제 국가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국가 분석을 이제 2008년 끝나고 바로 그때부터 한 12년 동안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예. 제가 그때 상 받았던 이유가 그 2007년 전까지는 국내 리서치가 거의 주식만 분석했었어요. 그것도 국내 주식만. 예. 그다음에 국내 채권만.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해외 채권 시장을 본격적으로 시야를 넓힌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CDO 뭐 글로벌 뱅킹 뭐 이런 예. 것들이 분석이 저희들이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저기 시장을 개척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것에 이제 종합판을 책으로 쓰신 거고. 그죠. 근데 예. 그때 문제가 저기 있었습니다. 저희 미국은행뿐 아니라 예. UBS라는 유럽은행이 실은 미국에 지점이 있었고요. 거기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프라임 RMBS나 CDO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UBS가 위험하다라는 리포트를 썼는데 예. 그 다음에 2009년에 UBS 한국 대표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우리 작년에는 안 좋았는데 UBS가 스위스 투자은행인가요? 네. 예. 그래서 좀 좋아졌다. 예. 요즘에 제가 너 때문에 장사 안 돼가지고 저 고소할 뻔했거든요. 고소 당할 뻔했군요. 다 당할 뻔했죠. 그래서 제가 근데 애널리스트가 뭐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쓰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예. 이게 제가 일단은 멀리 떨어져서 그 UBS 채널이 없어가지고 네트워크가 없어가지고 예. 잘 몰랐고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UBS하고 이제 글로벌 은행들을 예. 제가 2009년부터 한 5년 동안 실사를 시작했는데요. 실사를 직접 하셨군요. 예. 그때 UBS 추리기 가니까 UBS 앞에 크레딧 스위스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파리에 가서 BNP, SG, BPC 또 영국의 뭐 바클레이 등등등 그다음에 미국의 JP 등등등을 유럽의 은행들과 또 미국의 은행들을 예. 아마 처음일 겁니다. 갔더니 이런 겁니다. 아니 너네 은행도 망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카운터파트 리스크라는 거를 보러 이제 갔는데요. 예. 한국 사람으로 저처럼 그런 걸 리스크를 체크하러 온 애널리스트가 처음이래요. 처음 한국인으로. 네. 그런데 다른 나라는요. 하죠. 일본은행, 했었죠. 미국은행 할 것 없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그 친구들은 그 나라 가령 한국을 분석한다 그러면 한국에 뭐서 대학을 나왔거나 대학원을 나온 친구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고용을 해서 또 한국을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는 또 그런 게 되게 약하니까.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선두주자네요. 12년 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해외 투자를 저희가 거의 처음 배랑 메고 전 세계 은행과 국가를 다니면서 예. 하게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럽은 그때부터 좀 나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등으로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그 다음에 글로벌
그 투자은행과 글로벌 기관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이제 10개 나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리스크 뭐 경제 하면 항상 나오는 나라들에 관해서 네.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게 저겁니다. 실은 G20라고 하죠. G20. G20이라고 예. 하죠. 예. 이게 거의 그 전 세계 GDP의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저희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여기 실은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이 투자하는 나라. 네, 신흥국도 거의 자 브릭스와 중국, 뭐 인도,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그다음에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여기 그러네요. 집중돼 있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브라질, 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멕시코까지 하면 뭐 다 네.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예. 은행들이 항상 분석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이즈가 작아서 잘 하진 않고요. 이 나라들은 좋을 땐 사고 나쁠 땐 팔고. 그래서 요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신과 함께가 최경영의 경제쇼와 더불어서 이 경쟁 프로고 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충 하셨던 것을 여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말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신과 함께 들으셨던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아 그렇게 하면은 또 예. 안 되죠. 또 이거 뭐 그쪽에서는 신과 2시간씩 했기 때문에. 신과 함께 뭐 편드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는 여기 표만 들으세요. 예, 지금은 제가 좀 나가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그 계속 참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경영의 경제쇼를 자우지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총 10개국의 투자 전망을 담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접 다니신 겁니까? 네, 그 10년 동안 약간 12년 동안 예. 저희들이 그 많이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 다녔는데 옛날에는 그 금융위기 이후로는 많이 못 보냈기 때문에 혼자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씩 갔는데 이제 예. 친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저 혼자 남았는데 그 일단은 요 책은 요 10개 나라가 어디가 좋고 지금 투자해라라는 책이 아니고요. 방법론에 관한 책입니다.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건 아니고 네. 그물을 어떻게 꿰 것이냐. 그래서 예. 실은 방법론을 맨 뒤에 적었고요. 예. 그 방법론을 각 나라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우리가 해외 투자 실패한 이유가 뭐냐, 거의 경제만 지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 정치, 문화 다 엮여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적은 건데요. 그러면서도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나라의 어떤 계략 같은 거는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 같은 나라는 우리가 뭐 한 그 내내 저기 아주 오래된 역사부터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은 어느 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좀 이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등등입니다. 예.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그 고르바초프 이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라마다 그 타이밍이 좀 틀린데요. 예. 자, 지금의 푸틴의 그 러시아가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아마 주식 하셔서 미국 주식으로 한 작년에 30 몇 퍼센트 나왔죠? 35% 나왔을 겁니다. 예. 수익이. S&P 500이요. 예. 러시아 채권이요. 작년에 40%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만 보시면 예. 지금 미국 주식 말고도 여러 군데 좋은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주식만 좀 별로였고 예. 나머지 다 좋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되게 좋은데 이 상황들을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고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 2, 3년이나 최근만 보면 안 되고요. 왜 이런 상황까지 갔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90년부터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아시아는 언제부터 할까요? 인도네시아. 네, 이런 나라는 언제부터 할까요? 우리가 97년에 금융위기를 당했으니까 네, 바투아 정도 때부터 폭락할 때부터 정확하십니다. 예. 98년부터 대충 찍어도 맞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인도는 언제일까요? 인도요? 네. 인도는 요즘에 좀 바뀐다며요. 그러니까 좀 전에 예. 인도는 실은 90년부터 봐야 됩니다. 90년에 예. 외환위기 들어갔죠. IMF 구제금융을 첫 번째로 90년대 받은 나라. 예. 그 전후에서 엄청나게 상황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 뒤 전후 상황을 현재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90년부터 애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네. 자, 등등의 예. 게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뭐 올해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어떤 식으로 이 나라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고 해가지고 제가 뒤에 책도 좀 소개해놓고 했는데 예. 일단은 문제를 좀 제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존리 대표님.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 자,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자, 가치 투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개별 거의 기업만 보십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쭉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많은 분들이 개별 기업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개별 기업 분석만 하는 겁니다. 예. 뭐 매크로든 뭐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데 예. 제 생각에는 그 미국의 유명하신 가치 투자자들 뭐 이런 분들 워런 버핏 미국이 예. 이렇게 한 30년 동안 우상향으로 쭉 간 나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가능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존 대표님이 한국 투자하셨죠? 예. 지난 뭐 한 2, 30년 동안 우리가 우상향으로 쭉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2010년부터는 어땠나요?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정체돼 버렸어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기존의 이제 투자 방법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일단 국가별로 예. 우상향으로 가는 나라를 투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가별로 우상향으로 가는 나라를 만약 가치 90년대 투자를 해야 된다. 90년대 예. 존리 대표님이 일본 투자를 하셨다. 망했습니다. 망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만 보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어떤 나라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예. 가 실은 해외 투자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예. 막 개별 기업 한다고 분석한다고 하지만 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 어. 현지 애널리스트가 있지 않고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단계. 국가를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책상머리에서 봤을 때, 인터넷으로 봤을 때하고 완전히 직접 방문했을 때 느낌이 확 다릅니까? 그래서 다르죠. 이제 투자 전략이 네. 확 바뀐다거나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많이 바뀌죠. 그래요? 특히 저 2014인가요? 15년쯤에 그리스가 디폴트 나고 그랬죠. 예. 제가 그리스를 이제 방문했는데 치프로스 총리는 독일 가서 못 받고 부총리부터 면담을 합니다. 예. 자, 중앙은행 총재 오라 그러고요. 재무부 장관도 오라 그러고. 야, 대단하다. 안 좋은 나라일수록 높은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큰 손이었기 때문에. 야, 그냥 기관 투자가가 이렇게 대단하군요. 네,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NH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이 부총리, 경제부총리 와라 그래서 야,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거야? 브리핑 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실은 이제 그 뭐 연금도 있었고 뭐 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다른 자, 근데 기관 이제, 투자들과 함께. 자, 다른 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예. 가급적이면 높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높은 분들은 실은 자세한 얘기나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예. 근데 그렇지. 예. 높은 사람들을 보는 이유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나,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읽고 있나, 예.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거 정도 체크하고요. 예. 실제로는 시장에 가서 그 저희가 이제 유로뱅크라고 하는 뭐 이런 데 가서 우리은행 비슷한 데입니다. 가서 뭐 이코노미스트라고 미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짜 시장 관계자들과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뭐 애들, 예. 그다음에 거기 가 있는 우리 현대차, 뭐 삼도중공업 예. 여러 차원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유로뱅크에서 깜짝 놀랐던 게 유로뱅크에 가서 치프 이코노미스트하고 이제 저기 미팅을 하러 딱 갔는데요. 아까 정부만 할 때는 제가 막 중앙은행 총재도 그렇고 재무부 장관도 막 이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저기 유로뱅크 갔는데 그쪽에 치프 이코노미스트하고 미팅을 하는데 그쪽 분의 명함을 딱 보는데 이름이 플라톤이더라고. 플라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는 막 까불까불 됐는데 예. 딱 정자세로 이렇게 열심히 잘 들었어요. 당신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대표님은 소크라테스냐고. 그건 아닌데 저들이 이제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근데 실제는 아래에서 실제로 얻는 게 많습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를 우리 투자 안 하죠. 예. 지금도 안 합니다. 예. 왜 안 하냐? 자,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튀어나와서 데모할 때 뭐라 하냐? 왜 우리가 이게 2015, 16년에 왜 우리가 연금이 반토막 나야 돼? 우리 연금 왜 잘라야 돼? 우리가 왜 회사에서 쫓겨나야 돼? 예. 재벌들 정치인들 네가 잘못한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IMF가 빌려준 론이 디폴트가 나요. IMF가 빌려준 것도 디폴트가 난다. 예. 웬만하면 디폴트가 안 나는 게 IMF 대출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도와주는 거니까. 예. 그게 대출이 나는 그런 나라. 이거는 지금 지표가 그리스와 남미 이쪽이 그랬었죠. 지표가 좀 좋아져도 믿을 수 없다. 예.
자,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는 지금 부채비율이 아직도 높고. 그러니까 국민을 보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 포인트가 예. 경제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은 저희들이 그 채무 상환 능력과 뭐 이런 거는 경제 지표하고 재무 지표를 보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채무 상환 의지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국가를 분석할 때 예. 되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특히 채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갚을 의지가 있느냐. 의지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 나라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면, 그 아까 그리스와 달리 이제 금융위기에 빠지고 예. IMF 구제금융 들어가니까 금모기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우리나라죠. 예. 자, 우리나라가 2016년 12월에 신용등급이 AA0로 올라갔어요. 예. 그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경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등급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그렇고 다들 뭐지 하고 막 헷갈렸어요. 자, 그러다가 뒷북이다 막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시험평가사들 가끔 뒷북하죠. 예. 자, 그리고 끝났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자, 해외에서 어떤 나라 평가하고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올라갔냐면 예. 이미 우리나라는 등급이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경제가 베리 하이로 되게 높고요. 예. 재정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작아서 재정 능력도 되게 높아요. 그런데 약점이 예. 그동안 정치 제도적 문제 해결 능력,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 해결 능력. 예, 예. 베리 하이가 아니라 하이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예. 요게 2016년 11월에 베리 하이로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글로벌 투자가들이 한 25년 동안 한국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은 되게 특이한 나라인 겁니다. 평소에는 되는 게 없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근데 위기만 빠지면 일치단결에 금모기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 97, 8년에 예. 우리나라한테 돈이 왜 들어왔을까요? 자, IMF 구제금융 막 받고 예. 아까 막 그리스 같은 나라는 뭐 개판 5분 정도 있으니까 실 안 들어가죠? 예. 우리는 왜 막 돈이 들어왔을까요? 주식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거의 채권과 대출 자금으로 들어왔는데요. 야, 이거 재밌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성장은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어요. 예.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돈도 없어요. 정제지표나 재무지표로 봐도 이거 문제가 있어요. 주요 기업들이 다 망했어. 그런데 얘들 하는 걸 보니까 내 돈은 뛸 것 같지가 않아. 아까 채무상환 능력과 함께 이건 저 지표가 별로 안 좋았지만 예. 채무상환 의지가 실은 무지하게 높았던 겁니다. 글로벌 투자가들은요. 예. 이게 우리가 어르신들이 가끔 쟤들은 민족성이 안 돼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글로벌 전체 다니면서 글로벌 투자가들 이런 데 익숙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실사를 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글로벌 어떤 투자가들도 그런다는 말이죠. 자기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경제 분석도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그 인사이트는 실은 그 역사와 그 현재에 대한 분석에서 나옵니다. 야, 숫자나 경제 수치로만 보지 않고 정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2014년이죠. 2014년 2월에 인도 실사를 했는데요. 예. 그 2013년 여름이 프레자일 5나 취약국 5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제 그동안 풀었던 돈을 수도꼭지를 잠근다 이제. 예. 그래서 신흥국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8개월 뒤에 인도를 실사를 갔어요. 2014년 2월입니다. 가서 보니까 인도가 강하게 바뀌더라고.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들이 스트롱 바이 했어요. 일단 인도 주식부터. 예. 매니저들, 저희들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게 이제 그때는 해외 투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하고 큰 이제 보험사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시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사라고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인데요. 매니저들은 사고 싶었는데 그 본부장들이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숫자가 안 나오니까. 예. 뭐 바뀐 게 지금 나온 거 있어? 자, 그리고 본부장쯤 되시면 인도 한 번씩 가보는데 인도가 거짓말이 심하다는 편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못 믿어. 예. 야, 니들 뭐 알아? 자, 뭐 바뀐 게 있어? 자, 지금 변화가 시작되는데 지금 지표가 나오겠습니까? 후행하지? 예. 그래서 못했어요. 일종의 이제 벤처 투자랑
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잉태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빨리 눈치채는 그런 국가를 빨리 알아채는 애널리스트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014년 그죠? 그때 못했는데 예.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인도 주식이 6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잘못 봤나? 검토 한번 해봐 시켰어요. 예. 자, 우리가 하던 대로 늘 공부하죠. 그랬더니 연말 됐더니 성장이 중국보다 더 높은 9%가 나옵니다. 성장률이. 자, 그러니까 데트 GDP에서 다 바뀌죠? 예. 오케이. 그럼 공부 끝났죠? 예. 2015년 1월 1일부터 국내 연기금의 대규모 자금이 인도 주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떨어져요. 그렇죠. 왜 우리는 맨날 뒷북만 치냐? 우리가 뭐 알아? 지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예. 그런데 예. 글로벌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현지에 한 명씩 있어요. 오라 그래. 바뀐다. 오라 그래요.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바뀌어. 바로 현지에서 사인 줍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예. 그게 두 가지일 때 바뀝니다. 매크로가 인도한테 유리할 때. 자, 인도는 유가 상승에 무지하게 취약해요. 왜 그러냐? 인구가 너무 많은데 안에서 원유가 조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입해야 됩니다. 예. 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입을 엄청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문제는 인도가 거지가 너무 많아요. 예. 거의 막 한 3, 예. 4억 됩니다. 예. 다른 나라는 세금 걷고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조금 주고 시작해야 돼요. 3, 4억 명. 그게 뭡니까? 예. 자, 뭐죠?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재정 적자가 동시에 커지는. 그래서 유가 상승은 인도 팔아야 돼요. 유가 급등은 인도를 그냥 다 던져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유가가 스물스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게 하나. 외부 환경 변화 하나. 예. 두 번째. 어떤 나라들이 변하는 방식이 외부 환경, 매크로 환경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라는 강력한 구조개혁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때. 국민적 각성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앞에 정권인 예. 자, 만무한 스윙 정부가 실은 말아먹었거든요. 파퓰리스트 정책과 해서 예. 이게 문제가 생겨서 프레자일 5라는 취약국 5개가 되면서 인도 환율이 엄청나게 밀리고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 심각한 상황이 2013년이었는데 예. 2014년 4월에 모디가 등장하는 모디노믹스 선거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오니까 예. 인도 현지에서 사인을 보내서 가서 글로벌 투자가들은 오케이 사는데 우리는 뭡니까? 뭐 알아? 기다려. 남들 다 할 때까지. 자, 이러다 보니 우리가 해외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경제 분석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가들은 경제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정치, 경제 또는 어떤 나라에는 지정학적인 분석까지 가미된 방법론을 바꾸지 않으면 백전백패하기 쉽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주 재밌네요. 우리처럼 기업들이 전 세계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금융 강국이 될 가능성도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높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이제 물산, 상사, 네. 주재원들이 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금융 지식은 없지만 또 현지 사정은 꽤 아니까 그럼요.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 저 금융기관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투자를 우리 건설사나 물산들이 하십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리비아가 가다피가 죽기 전에 공사 따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비아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 가다피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서 이거 좀 돌리도 했는데 예. 그 새로 들어온 정부가 딱 보더니 이거 가다피가 발행한 거잖아. 리비아가 발행한 게 아니고요. 가다피가 발행한 거 이거 닦아서 이 돈으로 어디다 닦아 먹었었는지 모르잖아 내가 왜 줘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게 정말 전 세계 그 국가 디폴트 중에서 국가 예. 채권 디폴트 중에서 35%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자산 수용의 문제예요. 근데 금융기관들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은 잘 모르는데 예. 건설사하고 예. 물산에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익숙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실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그 이런 나라들을 투자 잘 안 하는 이유는요. 그렇죠. 신흥국 중에서 이런 나라는 앞에 정권과 뒤에 정권의 연속성이 끊어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예. 그 정치적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정치 제도적 연속성이죠. 연속성이네요. 네. 앞에 예. 정권이 이제 뒤에 정권이 앞에 정권이 정통성이 없거나 예. 자 이런 정권일 경우 난 몰라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나라들을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들을 그러네요. 프론티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나라는 우리가 투자할 때 한 20-30%도 사실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리스크가 크다. 제도적인 리스크죠. 예. 내가 돈 들어갔는데 못 나올 거야. 그 이런 나라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거고요. 예, 사람에 따라서 확확 바뀌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정권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나라들을 신흥국이라고 이머징 마켓이라 하는 이 나라들, 예. 10개의 나라들은요. 예. 이미 많이 민주화도 됐죠. 음. 제도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죠.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부가 아니라 이제 그 국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서 우리가 지금 투자가 2000년대 이후에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흥미롭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으로 저 올해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은 나라 뭐 이런 거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올해 뒤게 보면 좋은 나라는 실은 10개 나라 전부 다고요. 왜냐면 아까 10개 나라가 미국, 네. 유럽은 뭐 유럽 연합을 말씀하시는 여러 배 있는 아마 예.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아마 대표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 그게 이제 거의 주식과 채권으로 작년에도 한 25% 나왔죠. 근데 배당이 높기 때문에 예. 이 나라들이 그 거의 미국과 필적할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그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상황은 각 레벨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올해 여러 가지 그 이벤트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싼지 비싼지를 보고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0개 나라를 집중적으로 평소에 공부하시다가 예. 아까 인도처럼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가 다 오르고 나서 하면은 뒷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이 10개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지금 그나마 이제 이머징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선진국 네. 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다 포함하는 그래도 좀 안전하면서도 투자할 만한 나라들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이렇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어떤 하신 나라는 거고요. 예. 채권으로 채권으로 갔을 때 더 유명한 나라들이 있겠고요. 예를 들어 멕시코는 지금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이 한 9.7%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그 정도 나오는 채권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투자해서 지금 30% 이상의 멕시코 국영공사입니다. 석유공사 네, 근데 9.7%면 5년물인데요. 예. 그 작년에 되게 히트친 상품인데요. 예. 자, 그런 거는 공부를 하시고 투자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네요. 국채가 아니라 공사채고 부채 비율이 높은데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무조건 네. 대신 갚아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위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가들마다 예. 정부와 공기업과의 관계가 달라요. 그렇군요. 중국의 공기업들 대형은 아니지만 예. 지방에 있는 데들은 항상 가끔씩 사고 치지 않습니까? 그건 그 망하라고 놔두는 겁니까? 중국에서는? 뭐 그게 오히려 저 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국가들마다 정부와 공기업과의 관계가 틀려요. 그렇군요. 우리는 특별법으로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법 이렇게 돼 예. 있지만 우리처럼 명확한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사체죠. 예를 들어 미국도 페니메 프레드맥에다가 채권에 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중요한 공사체입니다. 다 지원해줬잖아요, 사실은. 망했는데. 그게 예. 망한다기보다는 자본 잠식이 당해서 예. 2008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자본 잠식으로 까먹었는데 그때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해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컨저베이트십이라는 경영 관리 하에 둔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지원의 약간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처럼 이제 법정 관리 뭐 이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그거는 이미 정도까지는 인정하고요. 아니고. 예. 예. 정부의 경영 관리 정부가 문제가 생기면 지원한다 정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예. 나라 어떤 데는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다. 자, 손실이 사면 손실 보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명확하게 정부가 개런티한다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는 몇 개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관계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외 투자하실 때 필요한 일단은 국가부터 해서 차례차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 어떤 나라는 채권으로가 좋고요. 예. 그래서 브라질 채권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예. 저희들이 아마 이제 한 4년 정도 동안
저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던 게 있고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도 이제 다음에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사라 마라 하면은 그 사람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믿을 만한 거 아닌가. 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구나라는 방법론을 익히시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최경영의 경제쇼를 계속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격주로는 나와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아까 그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국가가 어떤 정치 제도,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쳐요. 근데 어떤 돌발 사건이 터졌어요. 네. 이번에 뭐 우한 폐렴처럼 이런 게 터졌으면 그때는 어떻게 또 분석하는 툴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에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지금 그 우한 폐렴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벤트 리스크라고 하고요. 이벤트 리스크. 네. 예.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이제 봅니다. 예. 중국 정부가 또는 홍콩 정부가 아니면 뭐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터졌을 때 그 나라에서 뭐가 지진이 나거나 뭐가 터졌을 때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예. 중국을 분석할 때 그렇게 하죠. 일단 방역 시스템과 등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봉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죠. 봉쇄. 우한시를 봉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독감인가요? 무슨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아니 근데 이미 다 베이징으로 가버렸다며.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예. 인권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지금 자 통제국가하고 권위주국가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방역 능력은 떨어지는데 자 이거를 초기 대응은 뭐 잘 안 됐어도 중간에 봉쇄할 수 있을 능력은 높다 이렇게 봐서 자 어느 정도의 대응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사스라든가 아니면 메르스 때 중국과 그 해당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지고 예. 그 정도가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요 정도 수준이니까 그거보다 좀 적을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들리는 뉴스들이 너무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저희 그 말씀을 쭉 듣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외국에서는 진짜 글로벌 투자자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 어떤 분석 방법으로 보고 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런 것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우리가 해외 투자 잘 할 때 실은 한 몇십 년 동안 실패했던 이유들이 맨날 지표만 보고 하다가 실은 망했는데요. 예. 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분석하러 온 사람들이 예. 자, 너네 GDP가 작년에 2% 뭐 1.9, 2%인데 올해 어떻게 뭐 2.2가 될까, 2.3이 될까? 그다음에 인플레는 뭐 거의 0% 초반인데 뭐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묻는 사람하고 예. 야, 그 작년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자,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묻는 사람은 질이 완전 틀리죠. 두 번째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좀 한 사람이네. 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실은 그 나라 가서 예. 자, GDP가 이게 아니고 왜? 그 사람들의 누가 정권을 잡아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투자할 때도 지표만 보지 않고요. 그렇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가운데 앞으로 지표를 예상하면서 하는데 왜 밖에 볼 때는 지표만 봅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마찬가지 툴로 그래서 두 툴을 경제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약한 게 그겁니다. 맨날 하는 게 자 지표 왜 전부 다 전공이 거의 다 경제 쪽이지 그런데 최경영처럼 전공들을 많이 좀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죠. 정치, 경제, 해야죠. 뭐 인문, 문화, 철학 이렇게 실은 보셔야 돼서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처럼 경제라는 그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 정치, 경제나 지정학이나 인문 이런 것들이 이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투자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이런 의미에서는 편견이나 선입관이 굉장히 없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적인 편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특정 인종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 인종 소속이 와서 어떤 다른 인종의 나라들을 분석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좀 낮게 깔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 그보다는 이런 예.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브라질과 멕시코를 가죠. 네. 근데 제가 그 나라를 되게 좋아하고 그 사람도 좋아하는데 예. 문제는 제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벌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아무리 좋지만 제가 2014년에 브라질 채권 매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증권사 매도 루페트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저희들 매도를 했고요. 예. 75%가 떨어졌습니다. 아. 자, 미안하지만 예. 지금은 너네 거 셀이죠. 예. 그러니까 실은 외국인 투자가들도 우리한테 실은 비슷한 걸 겁니다. 여기 놀러 오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이 실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도 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좋은 상황일 때 가서 돈을 벌고 들어오는 그 툴을 가지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실은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툴과 저희들 것도 좀 가미해서 정치 경제와 지정학적이라는 또 문화적인 분석이라는 자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투자를 하면은 우리도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동안 몇 개 성공한 들이 있겠고요. 이렇게 보자는 얘기들이죠. 그 외국에서 뭐 IMF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어드밴스드 네이션으로 분류해 놓고 네. MSCI 지수 같은 경우는 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 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도적인 기준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그 나라 들어갔을 때 언제든 돈을 뺄 수 있겠고, 자 그렇게 좀 자유화가 돼 있느냐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금융시장의 자유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큰데요. 저희들은 거의 선진국이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MSCI에서만. 네, MSCI도 그렇고. 자, 아직도 채권에서는 이제 거의 선진국으로 좀 분류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채권의 JP 모건의 EMBI나 GBI EM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자, 거기서는 요거 거의 이제 신흥국 쪽으로 좀 분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MSCI와 마찬가지로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도적인 측면을 정치 제도 또는 경제 제도적인 측면을 많이 봐서 이게 좀 상당히 불안한 나라, 내 돈 넣었을 때 빼는데 문제가 있는 나라를 프론티어로 실은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머징 마켓은 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도약하려면은 더 투명해지고 뭐 해야 되는데 뭐 거기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지. 뭐 그거는 뭐 시간의 문제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에서 글로벌 투자 여행에서 이 맨 끝부분에 각 나라를 뭐 더 이해하기 위해 읽으면 좋은 책, 네. 논문 같은 것도 이제 소개를. 제가 쓴 논문도 있고요. 그래요? 논문을 다 넣지 못했고요. 예. 여러분들이 쉽게 서점에 살 수 있는 책들인데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의 정치 사상을 공부하고 싶으면 어떤 책, 미국 외교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어떤 책, 훌륭한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애널리스트들 또 우리 PB 분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경제 쪽 전공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경제가 아니면 다 음모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석사 전공이 이제 정치 철학이기도 한데 자 정치학에도 되게 오래된 이론들이 있고요. 그렇죠.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이게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해놨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미하셔서 추가로 더 공부를 하시면 아주 그 나라에 대해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거가 방점이었습니다. 그거 소개하기 위해서 방법론과 애널리스트를 어떤 게 보는 거를 각 나라들한테 이렇게 투영해서 본다는 거를 샘플을 이제 각 나라마다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 곳만 읽어라 그러면은 쉽진 않은데요. 쉽지는 않죠. 그 저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외교사라는 세계 외교사 서울대 김용구 교수라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제 관계에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예. 그 세계 외교사라는 그 책이 아마 90년대 2000년대 우리 외무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의 필독서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외교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옛날에 상당히 이렇게 재밌겠네. 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또 아쉽습니다. 경제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네 정답. 오늘의 경제 퀴즈 한 번 더 보내드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군요. 예, 오늘의 정답은 브렉시트였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였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글로벌 투자 여행이라는 책을 내신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